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멘탈 전도사 천마스입니다. 월요일 한번 또 새벽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즐거운 또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버리고 나서 반드시 후회한다는 게 있어요. 그게 과연 무엇일까? 저도 궁금했습니다. 예전에 그 왕종근 아나운서가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 KBS 보면 여러분 진품 명품이라고 보셨나요? 진품 명품. 이 진품 명품의 그 최장수 MC죠. 왕종근 아나운서. 어느 강연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집에 오래된 기념 타월이나 달력 같은 거 있죠? 그거 절대로 버리지 마세요. 보물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진품 명품을 오래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물건을 봤는데요. 어설픈 골동품보다 겨우 20년에서 30년 전의 공산품이 더 귀해지는 일이 자주 있어요. 공산품은 다들 귀한 줄 모르고 막 버려서 오히려 결과적으로는 더 귀해지는 거죠. 이 사실 어찌 보면은 사람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과거만 바라보면서 그리워하다가 지금 이 순간 내 옆에 있는 물건과 사람이 귀한 줄 모르고 잃고 나서야 아쉬워하는 경우가 많죠. 지나간 과거에 얽매여서 현재를 낭비하지 마세요. 어쩌면 진짜 모물은 이미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그 삶은 빠르게 흘러가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종종 과거를 돌아다보면서 아쉽게 놓친 것들에 대한 마음을 빼앗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짜 보물은 지금 이 순간 우리 곁에 있어요. 곁에 있는 사람과 손에 쥔 물건, 그것이야말로 여러분이 가진 최고의 보물일지도 모릅니다. 평범하고 소박한 순간을 무엇보다 소중히 여기자는 거죠. 언젠가 이 순간의 기억이 여러분의 삶을 지탱할 수 있는 귀한 골동품이 돼 있을 겁니다. 진품 명품. 여러분들도 진품 명품 갖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일단 왕종근 아나운서가 상당히 좀 의미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해주셨네요. 한국 주식시장이 이제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그런 오명을 벗기 위해서 근본적인 체질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세계 13위 규모로 성장한 국내 증시가 지난 10년간 선진국 대비 절반이죠. 신흥국 대비 60% 수준에 머무르는 등 주요국 대비 50% 이상의 저평가된 상태로 고착화 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만성적인 저평가 근본 원인으로 이 불합리한 세제와 취약한 기업 지배구조 그리고 소극적인 주주하는 정책을 꼽고 있습니다. 금토에 따르니까 그 배당소득세하고 이 상속세 이런 세제 개편 논의가 이번 21대 대통령 선거 자본시장 부분에 최대 이슈로 부상을 했는데 보니까 그 소수 주주권이죠. 소수 주주권 그 강화와 이 상법 개정 기업 지배구조 혁신도 핵심 해법으로 떠올랐습니다. 이 자본시장 연구에 따르니까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국내 상장기업의 주가와 이 장부가 비율은 선진국의 52%, 신흥국의 58%에 불과하는데 45개국 중 41위라는 낮은 순위를 기록을 했네요. 주요 원인으로는 기업 지배 구조의 취약성, 회계의 불투명성, 낮은 기관 투자자 비중이 꼽혔고 이 단기 투자 성향이나 지정학적인 위험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것으로 평가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좋은 그런 거버넌스하고 주주하는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상장사 오너들은 높은 상속세 부담과 배당 소득세율로 인해서 주가 부양이나 배당 확대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 상장사와 그 가업의 상속에 부담을 주는 상속세는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합치면은 OECD 평균 최고 수준인 60%로 삼성전은 상속세만 11조 원을 부담해야 했죠. 대주주의 최대 관심인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서 주가를 낮게 유지한다면서 회사 분할과 재투자 축소, 블록딜 등을 통해서 자본시장에 악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합니다. 주식 양도세와 달리 이 분리과세가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은 최고 49.5%에 달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과세로 인해 가지고 자산 형성에도 방해가 되겠다는 것을 지적을 받아요. 제21대 대선에서도 배당소득세와 상속세는 여러 주식시장 활성화 대책 가운데 가장 논쟁적인 주제로 떠올랐죠. 그래서 이 공식의 공약에는 제외됐는데 부자 감세에 부정적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이 투자자랑 기업의 배당소득 종합과세와 상속세를 낮추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이 소수주주권 강화와 그 상법 개정 등 기업 지배구조 개혁도 핵심 과제로 부상을 했어요. 지배주주를 견제할 투자자들의 권리가 부족하고 지배주주가 사적 이익을 추구할 요인은 추구할 유인들은 높은 반면에 그 지배주주를 교체하는 것은 어려운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 대기업에서는 대주주가 자신의 이익을 챙기려는 그런 유인은 매우 높지만 이런 대주주를 바꾸거나 견제하는 것은 쉽지 않은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지배 구조가 취약할수록 미흡한 그런 주주 환원이 기업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언급들을 하네요. 제가 봐도 이 세법을 좀 뜯어 고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세법 뜯어 고치지 않으면은 투자하기가 앞으로도 상당히 좀 힘들지 않겠나 봅니다. 하이닉스가 올해 1분기에만 엔비디아로부터 5조 원 정도 매출을 거뒀어요. 한 분기 만에 작년 매출의 절반에 이르는 실적을 거뒀는데 HBM3의 그 12단 공급이 본격화되면 실적은 더 우상향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고 하이닉스의 연결 검토 보고서에 보니까 하이닉스는 1분기 단일 외부 고객 가로부터 4조 7,862억 원의 매출을 올렸고 엔비디아인 것으로 추정되는데 하이닉스는 매출의 10% 이상을 상회한 주요 고객을 보고서에 별도 표시하고 있더라고요. 하이닉스의 1분기 매출은 17조 6,391억 원, 엔비디아향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7% 정도 됩니다. 하이닉스 엔비디아향 매출이 증가한 것은 1분기 HBM3 12단 제품 출하가 본격화됐기 때문인 것 같아요. 하이닉스는 지난해 12월부터 엔비디아에 HBM3 12단 제품을 공급 중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HBM3의 12단의 공급가는 기존의 HBM3 8단 대비 60% 이상 높고 HBM3 12단은 엔비디아의 차세대 AI 칩인 블랙의 울트라에 탑재되죠. 그래서 엔비디아가 차기 AI 칩 양산 시기를 당기길 원하면서 HBM3 12단 제품 가격이 연초 대비 상승했고 엔비디아가 제품 양산 속도를 높이는 방법은 하이닉스한테 웃돈을 줘가지고 메모리를 구입하는 것 외에 방법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네요. 하여튼 하이닉스는 완전히 진짜 놀았습니다. HBM 잘 만들어가지고. 전례 없는 위기에 빠진 삼성 반도체 사업의 구원투수로 전영현 그 부회장이 전격 투입된 지 벌써 21일로 1년이 됩니다. 반도체 사업 재건이라는 중책을 맡고 7년 만에 복귀한 전 부회장은 취임 후에 이례적으로 반성문을 내놓은 데 이어서 품질 경쟁력 확보 등 근원적인 위기 극복에 주력을 합니다. 업계 따르면 전 부회장은 지난 1년간 자기 반성과 반도체 토론 문화 부활 등의 방점을 찍고 근원적 기술 경쟁력 확보를 통해서 내실 있는 변화를 꾀하는 데 집중을 하는 것 같아요. 최근에 삼성반도체의 경쟁력 하락이 부서 간의 소통의 벽과 이 관료화된 조직의 느린 의사결정, 그리고 과도한 보고 문화 이런 걸로 인해서 토론의 그 특유의 토론 문화가 약화됐기 때문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전 부회장은 토론 문화 부활을 골자로 해가지고 반도체 신조직 문화 조성 의지를 밝히기도 했고 지난해 11월에는 총 5번에 걸쳐서 DS 부문의 전 임원이 참여하는 토론을 열었네요. 경쟁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실행 중심의 리더십, 조직 간 협력, 디테일 경영 이렇게 필요성을 소철에 강조를 합니다. 이를 토대로 해서 삼성전자 반도체 근간인 메모리 사업은 그동안 흔들린 위상을 바로잡고 수조 원대의 적자를 내는 파운드리 사업은 기초를 먼저 다져나가는 투트랙 전략을 펼쳤습니다. 특히 전 부회장은 10나노 4세대 D램의 회로 일부 재설계 지시를 내리는 초강수를 두는 등 품질을 최우선으로 잡는 것 같아요. 선단 D램은 고대역폭 메모리 성능과도 연결되면서 삼성의 HBM의 그 경쟁력 약화의 주범으로 지목된 바 있고 전 부회장은 고객 니즈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HBM이 큰선 고객이죠. 엔비디아의 경영진과도 수시로 소통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다만 아직 경쟁사와 비교하려면 갈 길이 멀다는 게 업계 중론이죠. HBM 공급 확대와 파운드리 수익성 개선도 해결할 문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으로 숙제가 많습니다. 우리 전영민 부회장님 정신 바짝 차려가지고 이번 기회에 한번 제대로 된 실적을 보여줬으면 좋겠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하루 보내시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